계약서를 보면 집주인, 갑, 제공자라고 하는, 여러분은 같이 살면 어떤 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으세요? 보증금 100만원, 월세 50만원, 관리비 한 달에 3만원, 청소비용 5만원, 10만원 안 돼요. 안녕하세요, 하산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는 백수인 제가 어떻게 서울의 11억짜리 아파트에서 사는지를 알려드렸죠.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 살기까지 방문했었던 2개의 집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었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2곳을 둘러보면서 집을 구하는 팁, 그리고 제가 계약한 이 집의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고 함께 살 때 생기는 갈등과 예방법, 그리고 저희 집주인 형님이 알려주시는 예비 세입자들에게 전하는 꿀팁, 이렇게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강서구에 있는 B 아파트입니다. 호객노노에 따르면 여기는 17억짜리 집이고요. 47평, 방 4개짜리고 월세는 60만 원이었어요. 등기를 먼저 보면, 등기를 볼 때는 요약을 먼저 보면 좋아요. 집주인이 78년생이고 그리고 자기 명의로 해서 이 집에 대해서 저당이 잡혔다 그러잖아요. 내 미래는 벌써 저당 잡혔어 할 때 그 저당 잡히는 거고요. 대출이 이만큼 했으니까 3억 6천만 원 잡아놨다가 대출을 상환을 조금씩 하게 되잖아요. 대출 많이 갚았으니까 이 등기상에, 이 등기라는 게 이 집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거든요. 이 집은 대출을 많이 갚은 집이야,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감액 등기를 또 합니다. 그러면은 3억 6천이 저당 잡힌 집이었는데 1억 2천이 된 거죠. 이게 마지막 페이지였고, 을구에 가면은 대출 저당 잡힌 거에 대한 내역을 알 수가 있어요. 보면은 또 4억 8천이 저당이 또 잡힌 거죠. 근데 이거는 보면 이 주식회사 A라고 할게요. 이 주식회사 A가 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. 회사에서 쓰려고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못 갚으면 이 집 가져가세요 라고 한 거죠. 이 A 회사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 집주인 이름이랑 똑같아요. 그 회사 대표가.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하세요.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. 사업 자금으로 하려고. 이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다음 페이지로 가면 빨간 줄이 이게 그어져 있잖아요. 이거는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. 상환을 해버렸다는 거고, 2024년 7월 18일에 새로운 설정 계약이 있죠. 4억 8천만 원. 똑같이 된 회사였어요. 주식회사 A. 여기 보면은 농업협동조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앞에는 농협 이름이 있어요. 요약본을 한번 다시 보게 되자면 이게 17억이면 초고가 주택이긴 하지만 설정 금액이 지금 보면은 신한은행이랑 농협 해가지고 총 6억 원이 잡혀 있죠. 그러면은 보통 대출금의 한 110에서 120%를 설정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당을 그만큼을 잡거든요. 그래서 이만큼 대출이 껴있는 집은 전세로는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. 안 그래도 요새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이제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료 내가 내드릴게요 해도 세입자를 못 구해요. 왜냐면 안 그런 집들도 많으니까. 그래서 이런 집은 부동산에서도 싫어해요. 부동산에 집 내놓으려 그러면은 대출부터 다 갚고 와라,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, 이 집을 보고 중요한 점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집주인은 78년생 사업을 하는 남자, 그러니까 이름 보니까 남자 같아요. 그래서 두 번째는 집에 대출이 껴있어서 전세를 못 놓지만 월세로라도 어떻게든 현금을 아득바득 끌어오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집이고, 세 번째는 사업자 대출 채권자를 보면 농협으로 되어 있잖아요. 신한은행이었다가 농협으로 바뀌었잖아요.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넘어간 거죠.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니까 2금융권으로 넘어간 거예요. 대신에 금리도 오르고 이자가 올랐겠죠.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, 근데 그러면 왜 가봤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, 궁금해서 가봤어요. 집이 좋아 보였거든요. 위치도 되게 좋았어요. 마곡나루역 바로 앞이고 배단지고, 집도 사진을 보면 되게 새 집 같고. 이 집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. 그래서 일단 집주인이랑 연락을 해봤고, 문자로 연락을 했고 집에 찾아갔어요. 저녁 때쯤 6시, 7시 무렵에 갔어요. 찾아가니까 그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90년대생인 것 같았어요. 애기 엄마가 이제 집을 보여주셨는데, 본인이랑 애기 아빠랑 애기 둘이랑 이제 안방을 쓴대요. 방 4개 중에 방 3개가 남았는데, 그거를 이제 세입자 3명이 각자 방 하나랑 화장실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. 근데 집주인은 78년생이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47살. 이 여자분은 30대 초반으로 보이고, 엄청난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한 걸 수도. 사실 저는 이 부부가 집주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오케이, 집주인이라고 쳐도 여기서 이제
인터넷으로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집을 꼭 방문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해 봐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집을 보러 다닐 때 뭐 수압 체크하고 막 곰팡이 있나 보고 이런 거는 뭐 굳이 쉐어하우스가 아니라도 당연히 해봐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고, 특히나 쉐어하우스를 보실 때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는 그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이게 간접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, 제가 이 집에서 어떤 걸 발견을 했냐면, 찾아간 날 때가 정말 더울 때였거든요. 8월 3일에 지금 등기 뗀 걸로 돼 있죠. 그때가 진짜 역대급 진짜 미친 듯이 더울 때였는데, 마루에 그 큰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. 바람 나오는 구멍, 거기다가 관 같은 거를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걸 한 6m, 7m 빼가지고 세입자들 방 앞에 에어컨 바람이 올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집주인이 진짜로 설비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집주인이 세입자를 그냥 ATM으로 보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. 그래 뭐 오케이 뭐 그렇다고 쳐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살게 될 방을 보여줬죠. 물론 사진으로 보고는 갔지만 제가 갔을 때에는 보여줬던 방이 아직 사람이 빠지기 전이었어요. 그래서 뭐 살림살이들이 있었죠. 근데 놀라운 게 방에 전자레인지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주방에도 전자레인지가 있었죠. 뭐 공용으로 같이 쓰는 게 있었는데 방에 전자레인지가 있고 코드도 꽂혀 있고, 그럼 이건 방에서 쓴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이 애기 엄마가 저 방 보여주려고 할 때 애기가 따라 들어온 거예요. 이 삼촌은 누구야?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애기가 한 67살 돼 보여요. 그러니까 유치원생이고, 그리고 다른 애기는 뭐 두세 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큰 애가 와가지고 막 그 살고 있는 사람 침대에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여기 사는 사람은 애들 때문에 부엌 가기가 불편하니까 방에만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이런 거는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실제로 이 집은 그 마루에 애기들 장난감도 굉장히 많고, 애초에 거실은 공용 공간이 아니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애기들 키우느라 뭐 그렇게 한 거였었죠. 근데 이제 이러면은 사실 원룸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. 여기까지만 봐도 이 집에 살지 않을 이유는 충분했는데, 여기서 이제 활용 점장을 찍은 게 그 방을 보고 방에 있는 서랍장은 원래 있는 건지 뭐 물어볼 것들이 있잖아요. 물어보고 이 방에서 뭐 거주를 할지 말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, 이렇게 방 오래 보는 사람 처음이라고 꼽을 주는 거예요, 여자가. 저 5분도 안 있었거든요. 그래서 당시에는 말을 못 했는데 나오고 나니까 상당히 열받더라고요. 여튼 그래서 이 집도 나가리가 되었습니다. 위치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긴 한데 뭐 나가리였죠. 마지막으로 네 번째,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2구에 위치한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. 사실 제가 여기 살기까지 방문한 곳은 4곳이 아니에요. 훨씬 많았어요. 가정집이 4개였던 거고, 쉐어하우스 전용으로 지어진 한 달에 15만 원짜리 되는 뭐 고시원 같은 데도 가봤고, 뭐 깔끔하게 체인 형식으로 법인에서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쉐어하우스에도 가보고, 장단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가성비가 제일 좋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 들어오게 되었고요. 이 집도 등기부터 보면은 대출이 있는 집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간단한 등기의 형태예요. 대출 한 번 딱 받고 끝이죠. 새 아파트라서 소유권 이전이 2022년도에 일어나고 대출을 한 번 받으신 거예요. 2022년 1월 달에. 입주 시기와 대출 일어난 시기를 보면 집단 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한 번 딱 받고 꾸준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시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등기예요, 이게. 그리고 앞에 집들과 달리 등기상의 집주인과 실제로 제가 집 보러 갔을 때 나오신 제가 연락했던 그분이랑 일치했고요. 집에 방문했을 때 집주인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맞아주셨고, 방이랑 공용 공간 봐도 손색이 없었고 계약 조건도 되게 깔끔했어요. 이날 그리고 진짜 더운 날이었거든요. 너무 덥다고 커피도 하나 주셨어요. 먼 길 오느라 뭐 수고했다 하시면서 이제 냉장고에서 커피도 하나 꺼내서 주셨어요. 그리고 이 집 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계약서고요. 계약서를 보면 집주인 갑 제공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 을 사용자라고 하고 해서 소재지는 서울시에 뭐 여기고 보증금은 100만 원, 월세는 50만 원, 관리비는 뭐 엠빵 한다. 그리고 청소 비용 5만 원씩. 3명이니까 15만 원이 드는 거예요. 계약 기간, 입금 계좌.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. 상식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적인 내용들. 미리 1개월 전까지는 뭐 나가게 되면 얘기를 한다. 뭐 뒤에 이제 사인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뭐 보여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. 그러니까 해서 이런 데서 제가 지금 살고 있고요. 지금부터는 함께 살 때 생기는 갈등과 그
대처법,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이랑 뭐 결혼해서 같이 살아도 싸우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문제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. 예. 여러분은 같이 살면 어떤 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으세요? 화장실이나 부엌 뭐 같이 쓰는 거요? 뭐 안 치우고 이러는 거?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보안입니다. 보안. 방 하나씩 같이 쓰는 거긴 해도 방에 노트북이나 뭐 귀중품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요즘 같은 시대에 골드바나 뭐 달러 뭉치 이런 건 뭐 기본으로 좀 챙겨 두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뭐 같이 사는데 물건이 없어지면 정말 골치 아프죠. CCTV를 달기도 뭐하고 안 달기도 뭐하고, 그렇다고 방별로 열쇠를 쓰는 건 굉장히 번거롭죠. 저는 쉐어하우스가 이제 두 번째 사는 건데, 그 전에 살던 집은 7명이 함께 사는 구조였고 방마다 키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샤워하러 갈 때 샤워 도구 챙겨가지고 그 목욕 바구니에다가, 그리고 방문 잠그고 샤워하러 가고, 신경 잘 안 쓰는 사람들은 그냥 뭐 열어놓고 살고 뭐 그랬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집주인이 함께 사는 거를 추천해요. 왜냐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탐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, 뭐 어쩌다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 이제 강서구 A 집의 경우는 그 집주인이 뭐 제주도에 있는데 어떡하겠어요. 뭐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, 나는 모른다, 뭐 이러겠죠. 그 집은 사실 400원이 지난 지금도 세입자를 구하는 중이더라고요. 뭐 어쨌든 그래서 가급적 집주인이 개입할 수 있는, 같이 살거나 뭐 최소한 근처에는 살아야겠죠, 집주인이. 예. 그리고 두 번째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이 공용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겁니다. 뭐 차 안 치우고 뭐 이런 거 해당하는 거죠. 정답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돈을 쓰면 됩니다. 사람마다 깨끗하다에 대한 기준이 정말 다 달라서,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머리카락 치우는 것부터 식탁 닦는 것까지 정말 너무 달라요. 근데 그 청소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제의 7, 80%는 해결이 돼요.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2주에 한 번씩 청소 여사님이 오세요. 그리고 전에 제가 쉐어하우스 살던 곳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어요. 비용은 당연히 엠빵하고요. 공용 공간은 물론 방까지 쓸고 닦고 해주시고, 몸 편한 건 기본이고, 사람들이랑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갈등 생기고, 아 이거를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, 뭐 이런 걸 얘기하냐, 뭐 이런 부딪힐 일이 현저히 줄어드니까 마음도 편해집니다. 솔직히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. 곁가지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는, 청소를 누가 해줘도 사실 100% 만족하기는 어려워요. 그거는 적응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런 마인드가.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약간 연애처럼, 연애도 처음에 하면 와 막 너무 100%다 아름다워 보이다가도 단점이 하나 보이는 순간,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연애도 사실 몇 번 하다 보면 장점이 있으면 이 사람이 단점도 있고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쉐어하우스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완벽한 사람은 당연히 없고, 뭐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잘 쓰고, 어떤 사람은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게 장점이고 뭐 등등등. 11억짜리 이 집에 제가 11억 내고 들어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, 그 정도는 조금은 서로 이해하고 좀 감수하면서 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쉐어하우스 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까 싶은데 좀 허락을 구했어요. 찍어도 되냐 하니까 뭐 당연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, 그러면서 이제 예비 세입자들한테 이런 얘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이야기인데, 집주인이랑 계약하기 전에 이제 월세 세액공제를 집주인이 해줄 수 있느냐 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건 거죠. 근로소득으로 치면은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월세가 총 1년에 7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, 미리 집주인이랑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거니까. 근데 중요한 건, 이걸 하려면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, 월세 받는 거에 대해서 집주인이 자기 소득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다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.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2024년이잖아요. 그러니까 전쟁도 안 났는데 계엄령 선포됐거든요. 이게 눈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. 맞나 이게? 뭐 이거 가상세계 아닌가? 막 이런 생각도 들고. 어쨌든 저희 집주인 형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팁들도 잘 확인을 해보시고, 개인적으로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소감을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, 저는 100%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보증금 100만 원, 월세 50만 원, 관리비 한 달에 3만 원, 청소 비용 5만 원 하면은 뭐 60만 원 안 돼요. 그리고 단지 내 헬스장도 뭐 2만 원이면 쓸 수 있고, 주차 공간도 여유 있고, 집주인 형님이랑 그리고 저 옆에 다른 세입자분도 되게 좋아요, 사람이. 그래서 되게 잘 지내고,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시간 맞으면 뭐 집에서든 뭐 집 근처에서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집주인 형님이 되게 인심이 좋으셔서 분기에 한 번 정도 회식도 해요.
비용은 본인이 다 집주인 형님께서 대십니다. 늘 그렇게 해오셨대요.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도 카페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, 사실 이게 처음이 좀 같이 산다고 약간 이렇게 의아하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, 직접 한번 발품 팔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면 원룸 들어갈 돈으로 쉐어하우스에서 전세 사기 걱정 없이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. 도움이 됐다, 재밌게 보셨다 하시면은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주거비가 날로 높아져 가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방을 잘 구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